대한민국의 중심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는 삼국시대부터 정치적 거점이 한정수에 한꺼번에 드러나 있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고양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고양 시민 여러분, 신노년 프로그램 늘 푸르른 청춘의 라디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는 행복한 에버그린의 박동주, 문경옥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오늘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19 마을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방송으로 신노년 프로그램 늘 푸르른 청춘의 라디오 이야기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머,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동준님과 라디오 방송을 하니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네요. 문경훈님, 고양시의 지명 유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1413년 조선 태종 13년에 고봉현과 덕양현에서 한자식을 따서 고양현을 설치하는데 유래가 됐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고봉과 덕양이 만난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네요. 그러면 민주주의 뿌리가 고양이 원조가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고양이라는 이름이 600년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600년 역사의 꽃이라 부르게 됐군요. 문경훈님, 고양시가 탄생하기 전 고양군청 소재지가 어디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깅을 하는 코스 벽면에 보면 고양동의 조선 후기 인조 때부터 고양군청이 289년간 소재되었다는 고양동 이야기가 벽면에 붙어 있는데요. 매일 그걸 보면 이곳에 사는 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어머나, 그래요? 300년 가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 고양동에 살고 있으니 정말 꽃향기에 취할 것 같아요. 옛날에 영화를 누리던 역사가 있는 고장이지만 지금은 몇 가지 자취만 남아 있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옛 모습이 복원되었으면 좋겠어요. 박동주님, 1992년 고양군청이 일산 신도시 개발로 고양시로 승격되었는데 고양시의 브랜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 알지요. 인공호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조경과 웰빙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너무 아름답고 수준 높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 1년이면 몇 번을 찾아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긴답니다. 네, 문경훈님, 저도 공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분위기가 늘 다른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피로가 확 풀리지요. 네, 호수공원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누구나 고양시 하면 호수공원을 떠올리는 대표 명소인데요. 그 호수공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박람회도 빼놓을 수가 없죠. 1997년에 처음 문을 열어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9년 2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해 꽃박람회를 관람하는데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한 다양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꽃들이 전시돼서 참 우리 눈을 황홀하게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대죠.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요. 그렇죠. 고양시의 꽃박람회는 매년 봄만 되면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웰컴 투 고양시라고 부르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랑꽃도 한몫합니다.
저도 늘 기다리는 축제인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의 꽃박람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방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내년에는 꼭 한번 와보세요. 5월 화사한 봄, 우리들 마음에 청춘이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문경우님, 고양시의 꽃박람회 홍보대사 하셔도 되겠네요. 언제인가 꽃박람회에 천안 사는 딸과 함께 고생 추억을 만든 때가 있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동주님, 추억이면 추억이지 고생 추억이 뭔가요? 그날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호수공원을 몇 바퀴 돌고 돌아서 저 먼 곳에 겨우 주차하고 관람하는데 아니 글쎄 그냥 맥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다음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대중교통으로 구경 가자고 다짐을 했어요. 박동주님,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작년 2018년도에 일산 서구 덕이동에 고양 현충공원과 현충 전시관이 개관됐는데요. 상토사에서부터 고대 현재까지 현충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양시에도 현충공원과 현충 전시관이 신설되었군요. 또 창릉지구가 38,000호나 주택이 공급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2.7배 규모 용지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삼성 원흥지구, 창릉지구가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군요. 그뿐 아닙니다.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녹지를 확보해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을 만들고 창릉천을 활용한 호수공원도 만든다고 하니 정말 발전된 고양시 모습 기대가 됩니다. 어머나, 정말 얘기만 들어도 고양 시민으로서도 뿌듯하네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가 대한민국 중심 도시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군요. 미래의 발전상이 이렇게 좋은 줄은 미처 몰랐네요. 백석동과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잇는 도로도 신설되고 서울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고양선을 신설해서 서부선과 연결하고 급평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양 시민 된 게 참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고양시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얘기한 김에 좀 더 늘어나 볼까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지겨워하시면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대표로 다 자랑해 보려고요. 킨텍스는 국내 최대의 전시 컨벤션 공간이고 아시아의 5위권 전시장으로 자리매김 위상을 높이지요. 우리가 사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려서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명산 북한산은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가장 좋아하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백운대를 비롯해 인수봉, 원효봉, 노적봉 등 대부분 높은 봉우리가 고향에 속해 있고 화강암이 그림처럼 뻗어 있죠. 고향 시민의 힐링 장소로 심신 단련하는 데 손색이 없죠. 그럼 박동주님은 고양동의 명상들을 줄줄이 말씀하셨는데요. 다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시간 여유만 있으면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고양시 명산을 찾아 올랐는데 그중에서 백운대의 정상을 올라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네요. 로프를 잡고 가는 길만 남았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만류해서 못 간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북한산 몇 번 갔어요. 인수봉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산이지요. 산 위에서 보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름다운 한강이 고양시의 서쪽을 두르고 서해로 뻗어나가니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네요. 산 정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려고 산악인들이 꿈과 낭만을 지우며 모험과 도전의 장소로 북한산 인수봉을 선호하지요.
꽃보다 아름다운 고향 시민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 중심 도시, 역사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올 한 해 고양시도 독립운동가의 발굴, 연구, 조사가 있었다는데 문경훈님 알고 계셨나요? 네. 일제강점기 고향의 독립운동은 많은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영기우 의장님이 고향 흥국사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고 하던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곡산, 행주나루, 행주산성, 대자산, 일산 등에서는 수많은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국제보상운동, 야학운동, 언론운동이 있었고 장흥, 장군 등은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아 광복군 활동을 했답니다. 고양시의 역사가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빛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가 성대하게 지난 8월 21일 개최되었답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박람회는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꼭 알아야 할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청소년 노동인권 주제 박람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번이 처음 개최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공동 주최한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 주제는요.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 권리 당당하게 누리자,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선포식을 시작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주며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쇼도 진행되었고요. 진로 탐색 부스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등 면접 꿀팀과 함께 VR 면접 체험을 했고요. 일자리 알바 정보 체험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업종별 일자리 및 알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노동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미래 청소년들이 정말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네요. 고양시가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마을 안에서 이웃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강하고 밝은 고양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고양시 하면 또 하나 행주산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고양시를 빛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세첩 승리는 3대 대첩 중 하나고요. 2,300명으로 왜군 3만 명을 이겼던 기적 같은 곳이지요. 애군이 7차례나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참패해서 퇴각했다니 참으로 통쾌합니다. 그런데 7번 전투에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안행네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군인들에게 무기로 사용하도록 도왔다는데요. 그래서 행주산성이란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행주산성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탁월한 것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고양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고양시의 많은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기분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를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로 고양 시민입니다. 오늘 신노년 프로그램 늘 푸르른 청춘의 라디오 이야기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말이죠. 또 오늘 방송을 위해 고양시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더 고양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청취해 주신 고양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행복한 에버그린의 박동주, 문경옥이었습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